먼저 자석 첩부 미신, 자석 부착과 관련된 미신이 있어요. 미신. 첫 번째 미신, N극은 사법이고 S극은 보법이다. 먼저 보사의 개념 초간단 요약. 바늘을 가지고 보사를 적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경혈이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바늘이라고 가정하시고 찔렀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보법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사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락이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찔러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러면 부스터가 증폭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부스터의 단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사 개념.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크류가 없는데도 점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증폭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자, 자석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석의 물리력은, 자석의 자기장의 그 물리력은 N극을 특정 경혈에 부착했다 그러면 계속 집어넣는, 자기장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스터를 증폭시킵니다. 경혈이라는 부스터를 증폭시켜요. 보법이에요. 반대로 S극을 부착하면 그러면 뽑아 올립니다. 여기 그림 봐주세요. 이건 경락이 아니에요. 신경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 부분을 가리켜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시냅스 간극이 있어서 이쪽 신경에서 저쪽 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 먼저 전기 신호를 전달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2차로 케미컬이 나와요. 케미컬, 화학. 그래서 전기 신호로 그리고 케미컬적 신호로 뇌와 연락을 하거든요. 자, 이 시냅스를 경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경혈에 N극을 붙이면 계속 집어넣어요. 자기장을. 그리고 그 경혈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체 전류가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부스터 증폭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S극을 붙이면 자석의 물리력은 안에 있는 것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이따만한 풍선을 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실방울을 살짝 냈어요. 아주 약하게. 그럼 점점 바람에 빠지면서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거예요. S극을 부착했을 때는, N극을 부착했을 때는 계속 부스터를 증폭시키고 S극을 붙였을 때는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석을 사용해서 보사를 구분할 때 N극면을 부착하면 우리가 바늘로, 수기법에서 바늘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그 효과와 똑같은 작용. 그러니까 자기장의 그 물리력을 보면 N극이 보가 되고 S극이 사가 된다. 자석 첩부 미신 1, N극이 사법이고 S극이 보법이다. 네, 이거는 미신이에요. 전혀 의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물리학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N극이 보가 되고 S극이 사가 됩니다. 자석 첩부 미신 2. 네. 자석 첩부 미신 첫 번째 N극이 사가 되고 S극이 보가 된다라고 미신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왜 미신인가를 확증시켜 드리는 내용. 자석 첩부 미신 두 번째, 북반구는 N극이 보법이 되고 S극이 사법이 된다. 부착했을 때. 남반구는 S극이 보법이 되고 N극이 사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 물리학적 초등학교 개념조차 없는 비과학적, 비물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먼저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러면 지구에는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죠? 지구 깊숙한 곳에는 내부 내핵이 있죠. 이른바 코어라고 하는데요. 철과 니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외핵이 있죠. 그리고 마그마, 그리고 지각. 근데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내핵, 외핵, 마그마, 그리고 여기 지각. 지구는 자전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자전을 하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데 내핵, 여기 내핵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도는 방향이 달라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내핵은 이렇게 돈다 이거죠. 지구는 이와 같이 내부와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지구는 자석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자석. 그런데요, 지구의 자석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게 이러한 자석이에요. 자, 이 자석 여기다 이렇게 놔봅시다. 그러니까 위쪽, 북쪽이 S극의 성질을 띠고 있고 남쪽이 N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남극은 노스예요, 사우스예요? 사우스. 여기 보니까 사우스. 북극, 북쪽은 노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요계에서 말하는 음양사상에서 북쪽은 음이 되고 남쪽은 양이 된다. 고로 북쪽, 즉 노스. 그래서 N극은 사가 되고 사우스. 남쪽은 S극이 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지구라는 자석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하고 똑같이 생겼다. 즉 사우스 폴의 극면은, 자석의 극면은 N극의 성질을 띠고요, 북극은 S극의 성질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 사상으로, 음양 사상으로 북쪽은 음이요 남쪽은 양이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건 맞는다니까. 그런데 자석이 똑같아요, 그것과. 즉 여기 N은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S는 남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자,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나침반. 여기 나침반의 반대는 늘 북쪽으로 향한다라는 뜻에서 북을 S극이라고 했고 남을 N극이라 한 거예요. 나침반. 그러니까 지구라는 자석 자체가 여기 사우스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N극이다 이거예요. 자력은 N극. 북쪽은 S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반구는 S가 포가되고 그리고 북반구는 N극이 포가된다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 뉴질랜드의 남섬에 트레킹 멋있잖아요. 트레킹 하고 있어요. 또는 호주의 사막 트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침반을 갖고 다니죠. 그러면 여기 남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과 북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이 다르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침반은 늘 북쪽을 향해, 여기서도 적도 부근에서도 북쪽에서도 늘 북쪽을 가리켜, 북극 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N이 사가 되고 S가 보가 된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 자체가 지구라는 자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미신. 이제 그 견해 버리세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자, 이번에는 이제 자석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3의 1T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석이 크거나 혹은 자력이 센 것, 그러한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석요법에서 쓰는 우리 30 말고 일반적인 자석요법에서 쓰는 자석들은 되게 커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50파이에 5T, 5mm짜리 자석을 이 안에 가죽 안에 집어넣고 가죽을 꼬맨 거예요. 예,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자, 이게 손잡이가 없으면 떼기가 아주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 실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붙이면 그러면 자기장이 세다? 자기력이 세다? 아니에요. 3의 1T 약 2000가우스 정도 나오거든요.
이천가우스. 삼침법에 적용할 때는 자석이 크면 안 돼요. 일반 자석요법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삼침법을 적용할 때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때는 자석이 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도 삼침을 자석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니 500원짜리 동전 두께는 한 1cm, 2cm, 3cm 이런 거 붙이고 어떻게 여기다가 테이프를 부착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둘이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서로 달라붙어. 그러니까 침술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무엇이? 큰 자석은.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석이 크면 옆의 경혈을 방해를 해요. 방해. 스테무스 폐금경이에요. 여기다가 심경을 얹어보고 또 심포경을 얹어봐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자석을 500원짜리 동전을 부착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폐경, 심경, 심포경 다 간섭하잖아요. 그곳에 해당하는 경혈을 다 간섭해요. 원치 않는 경혈을 쓰는 거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 쓰면, 그렇죠? 네, 삼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잡술이에요. 잡술. 특정 경혈에만 그 부스터 증폭 단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아야 된다. 크면 옆의 경혈을 간섭한다. 옆의 경락을 간섭한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 개념을 다 적용해서 3의 1T 확정한 거예요. 더 작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2의 1T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의 1T가 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3의 1T를 쓰시면 옆의 경혈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3의 1T짜리 쓰세요. 자, 정리합니다. N극이 사법이다. S극이 법법이다. 왜? 동의학에서는 북쪽은 음이요 남쪽은 양이다. 그 말은 맞는데 자석은 물리적인 개념이 달라. 즉 S극이 북쪽이고 N극이 남쪽이다 생각하면 돼. 자석 자체는, 지구라는 자석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양철학적 개념하고도 맞는 거야. N극이 보가 되고 S가 사가 되는 것. 남반구에서는 반대다. 그것은 나침반으로 설명이 돼. 나침반은 남쪽에서는 거꾸로 돈답니까? 아니거든. 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거든. 그거 미신. 자석의 크기는 3의 1T, 3파이의 1T 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좀 폼나게 만들 수 없어? 폼나게 만들 수 없냐 그래요. 자석을 폼나게 만들 수 없나. 행림서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침 그림입니다. 요즘에는요 전부 일회용침 써요. 옛날에는 꽃침이라고 해서 행림서원에서 만드는 거 굵은 침이 있었어요. 삼침 전용 굵은 침. 그러나 지금은 안 써요. 왜? 에이즈, 간염 등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도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자석 한 번 쓰고 버려도 되고 닦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영구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주사기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뭘 폼나게 만들어요? 듣기만 되면 듣지. 그리고 폼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들어요. 돈이. 여기 자석은 3의 1T짜리 여기에 NS 이니셜을 철인 찍듯이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혹은 페인트, 페인트 칠을 해서 S극은 파랗게 N극은 빨갛게 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께가 1mm야. 어떻게 구분해? 안 돼. 그냥 이거 쓰세요. 돈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비싸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왜 비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지구 코어 내부에는 그 코어에는 철과 니켈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석은 네오디듐이라는 히토류 흙을 성형을 해요.
그리고 니켈 도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 자석이 돼요. 니켈 도금이 되어 있어요. 왜 니켈 도금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성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니켈이 이미테이션 악세사리 귀고를 하면 막 귀가 곱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피부 알러지처럼 장시간 부착하면 피부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만 붙이고 떼셔야 돼요. 한 30분만 붙이고 떼도 훌륭한 듣기 작용이 일어나요. 24시간 붙이면 더 좋아요. 올바른 요법을 적용했다면. 그렇지만 피부 알러지 때문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테이프, 의료용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먼저 붙이고 경혈점에, 그리고 나서 자석을 또 다시 붙여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본드 알러지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 바늘 쓰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그 본드 알러지조차도 병이에요. 병. 본드 알러지, 본드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구조가 지금 현재 몸의 상태가 녹수로 있어서 그래요. 산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렵고 하는 것을 참고 계속 부착을 하면 그것도 병이니까 나아요. 낫는다고. 그런데 아이 그래도 좀 깨림칙게 나는 알러지 일어나면 막 골마. 그러니까 알러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 좀 만들어줘요 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주물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회사 이름이 주물도사야. 종로 3가에 있는데요. 그분은 은, 금, 동 등등 주물, 진짜 정교한 주물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에요.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게 은 98.5% 가운데 3의 1티 자석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개인용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만 부착하셔야 돼요. 왜? 대든 은백에 이것을 부착하고 구두 못 신어요. 백여서. 그러니까 자석이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석이 두꺼워요. 1.5T, 1.5mm 혹은 2mm. 대든 은백에 붙이고 양말 신으면 그리고 구두 신으면 백여서 못 걸어요. 못 걷는다니까. 작아야 돼요. 3의 1T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만 쓰셔야 돼요. 왜? 이것은 약 7파이, 둘레가 한 7파이 정도 돼요. 물론 가운데 자석은 3파이지만 이 정도의 규격이면요. 이 정도의 규격이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비즈공예상가 있잖아요. 비즈공예 도매상가. 그곳에서 그냥 공예용으로 살 때, 도매 가격으로 살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냥 원자재 가격이 7,000원 정도 해요. 7,000원. 대부분의 액세서리용 은, 비즈 제품은요 92.5%예요. 여기 제 반지도 925라고 찍혀 있거든요. 92.5%. 이것은 98.5%. 여기 주물도사만 만들 수 있어요. 이 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데 요거는 개당 한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정도에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N극과 S극이 이니셜로 새겨져 있어요. 바닥에 N이라고 쓰여 있는 것, 네, N극면을 부착할 때 그냥 경렬에 부착하면 되고요. 바닥에 S라고 쓰여져 있는 것, 네, 그것은 역시 사법을 적용할 때 그냥 경렬에 S라고 쓰여진 그 음각이 된 부분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테이프로 고정하면 되죠. 자석을 펌내게 만들 수 없나요? 돈 들어요. 일회용 침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금으로 만들 필요 있나요? 일회용 침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은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티타늄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바늘로 놓는 것보다 듣기 기전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아프잖아요. 사암침 바늘로 적용하는 것 아파요. 자석 쓰세요. 3파이의 1T 네오디늄 연구 자석 쓰시면 돼요. 바늘로 놓는 것보다 더 듣기가 빨라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치료법으로 침술점, 즉 경혈에 적용되는 자석 문헌 검토라는 논문이 있어요. 37개 연구에서 정적 자석, 정적 자석은 뭐냐면 전자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장의 물리력만 반영이 되는 자석이지 여기에 전자파가 나오질 않아요. 전자파가 안 나와요. 이것은 이러한 자석을 막대 자석 등등 이런 자석을 정적 자석이라고 해요. 37개의 연구에서 정적 자석 침술 치료를 통한 치료의 치료적 이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자석을 쓰기도 한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러지, 부작용은 알러지만 보고되었다. 접착제 또는 금속 알러지로 인한 홍조 및 피부 자극이 유일한 부작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셔요. 아니 자석으로 삼침 적용했더니 더 아프던데. 그건요 부작용이 아니고 잘 들어주세요. 의료 과실과 같은 개념이에요. 배가 아픈데 아까 전기 발라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데 해당하는 약을 적용하든지 제압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혈침에 침을 꽂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을 적용한다 하면 배 아픈 데다가 아까진기 바르면 낫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다던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 그거는 아까진기의 부작용이에요? 아니죠. 의료 과실이죠. 삼침 적용했는데 자석으로 낫지도 않고 더 아프기만 해.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이, 저기요 배가 아픈데 아까진기 바르신 거예요. 자 어쨌든 자석으로 바늘 대신 사암침을 적용할 수 있다. 물리적, 의과학적 근거 있다. 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리엔테이션. 오늘 내용은 사암침자요법에서 침자, 네? 그리고 또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는 일단 기본 원리는 오행의 상생상극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상극을 활용해서 보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사법을 적용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야죠. 사암침 왕초보 교실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폐금경을 적용하는 의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필 수 있었어요. 즉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보제 사고하는 그 폐정격.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위정격의 의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리,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 일단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자신감 있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친지, 내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위정격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